네, 안녕하세요. 재밌는 역사 TV, 제역사 TV입니다. 오늘 이제 그 한국사 미스터리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이제 한국사 미스터리 22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미스터리 관련돼서 이제 그 22번째 미스터리라고 나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자, 현재 요동과 요소 개념이 그때 요소 요동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미스테리에서 완전히 탈락입니다. 제가 찍은 영상을 보시면 그때의 압록강이 지금의 압록강, 그때의 요하가 지금의 요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동 요소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는 요동 요소의 개념의 현재 개념은 요하강 기준으로 요동과 요서강을 나뉘게 되는데 왜 요동과 요서 개념이 그때와 지금이 다른지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의 압록강이 그러니까 지금의 야오어강 있죠. 지금의 요하강이 뭐 지금의 압록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의 유화가 그때 당시에 낙하가 요하라 불렀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동 요새의 개념을 바꾸는 이유는 고구려나 백제와 같은 이런 삼국을 대륙적으로 조금 더 밀어넣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찍은 영상들 뭐 살수가 지금의 살수라는 점 또 안시성과 계무성은 만주 요동에 있었다라는 그런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좀 허황된 주장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은 왜 개념이 다른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 당시 낙하나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당시 낙하가 지금의 요하가 아니고, 그 당시의 요하라고 불렸던 것은 지금의 낙하나 뭐 이런 강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그렇게 설정해 놓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죠.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이제 뒤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물세 번째 해당되는 한국사 미스터리 60은 바로 이겁니다. 잠시만요. 잘못됐네요. 하나만 더. 자, 바로 요겁니다. 뭐 외국인 선교사 또는 탐험가들이 작성한 지도에는 조선이 만주는 물론 중국 대륙 일부까지 지배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제 그 두 번째였나요? 첫 번째 영상에, 첫 번째 영상이겠죠. 그 영국인 존 로스가 그 제작한 지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국인 존 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한 지도에 분명히 중국 지역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 지역의 일부는 중국식 발음으로 설명이 되어, 그 글씨가 써져 있는 거 그때 한번 보셨을 텐데 이들은 한반도를 그릴 때 어쩔 수 없이 만주나 요동이 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냥 이들의 의견은 묻지 않고 그 지도에 보이는 모양만 갖고 주장할 뿐이에요. 외국인 선교사나 탐험가들이 작성한 지도에 만주나 요동, 뭐 하북성 일대가 조선의 영토였다라는 기록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존 로스의 지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이제 그 한국사 미스테리 첫 번째 파트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걸 보시면 그 지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4번째, 24번째 한국사 미스터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현 중국 대륙의 강수성 숙청과 산동성 중묵시의 향토사학자들이나 향토제에 따르면 영계소문이 이곳들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고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당시 이건 이제 그런 걸 좀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당시 뭐, 여기 있는 향토사학자분들 누굴 얘기하는 건지 실명을 대야죠. 그 향토사학자들이 누군지 데리고 오시고요. 또 향토지에 따르면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게 향토지에서 연개수문 이곳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향토사학자나 향토지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현혹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글이 증명이 되려거든 향토사학자의 인터뷰나 향토지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제가 또 얘기하지만 향토사학자나 뭐 향토사학자 인터뷰나 향토지 없이 지명 갖고만 얘기하려고 한다면 그건 항상 얘기했듯이 같은 한자 문화권에서 같은 지명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장난을 이렇게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향토사학자나 향토지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모든 걸 뒤져본 선에서 이 이야기는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중국 대륙의 강소성 숙청 근처에 있는 성터가 있는데 이곳 주민들은 고려성이라고 부른다. 전혀 확인된 게 없습니다. 이곳 주민들 인터뷰 한번 갖고 오시죠. 전혀 고려성이라고 부르는 게 없고요. 근데 중국 산둥성 지역인가요? 그쪽 어딘가에 보면은 고려 영진이라고 부르는 지명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고려 영진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아는 고구려와 관련 있는 건지는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요. 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강소성 숙청 근처에는 성터가 있는데 이게 고려성이라고 부른다? 전혀 확인된 바 없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또 얘기 드리지만 우리 이제 한인들이 강제 이주당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살면서 그 지역에는 당연히 한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한인들과 관련된 지명이나 그런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쪽이 우리나라 땅인가요?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안창호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산로. 자, 그렇다면 거기가 우리나라 땅인가요?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우즈베키스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고려인이라고 불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중국 대륙의 강서성 숙청 근처에 있는 이 성을 고려성이라 부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들의 인터뷰나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진 못하겠죠. 사실이 아니니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얘기가 있는데 자, 방금 제가 했었던 그거예요. 현 중국 대륙 베이징 근처에 고려영진이라는 지명이 존재한다. 자, 이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고려영진이라는 지명이 있다고 하여 거기가 고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고려인들이 어떤 형식으로 넘어가서 살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당진 있잖아요. 당진. 그 당진이 당나라의 당자입니다. 그러면 충청도 당진이 당나라 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자어 갖고 말장난하는 게 아닌 그곳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명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 역시도 고려영지라는 지명은 존재하지만 제가 25번 얘기하면서 설명했던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식의 한자어 갖고만의 장난질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고고학적 증명이나 더 다른 증거들을 가지고 와야 할 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27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고구려 고씨가 아직도 중국 대륙에 살고 있다. 특히 장수왕 후손인 사람은 고구려 유리왕의 묘가 베이징 근처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실제 베이징 근처에는 유리왕 묘가 있다.
중국에서는 제후국, 유리국의 왕묘라고 중국에서는 제후국, 유리국의 왕의 묘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유리묘라고 하는 사당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있다고는 하는데 정확한 위치나 존재 여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장수왕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뭐 실명도 밝히지 않고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은 역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장수왕의 후손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공씨 있잖아요. 공씨는 중국 공자부터 시작된 성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성씨 같거나 고씨가 있다고 하여 그런 것들이 인제 그 지역에 고구려가 있었다는 증명이 전혀 될 수는 없어요. 없고 유리묘라는 사당의 존재를 말하는 듯하나 어느 기록에 나와 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장수왕의 후손인 사람 대체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글입니다. 이게 그냥 미스테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억측이나 이런 걸 주장해 놓은 글이 한국사 미스테리입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실명 밝히고 어떻게 인터뷰했고 이런 것을 싹 다 가져와야겠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입니다. 왜 고구려 유리왕묘가 그곳에 있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 동명왕묘도 한번 갖고 와 보시죠. 왜냐하면 유리가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 옮긴 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왜 유리왕묘만 있나요? 거기가 만약에 고구려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동명왕의 사당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잖아요, 전혀.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유리묘라고 하는 사당의 존재 하나만으로 이게 유리왕이라고 하는 것도 참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유리묘라고 하는 이런 거 말고 동명왕의 뭐 사당이라든가 혹은 그곳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문화 유적, 사적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28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했었던 이유가 이런 건 게 굉장히 허무맹랑하거나 본인들도 증명할 수 없는 주장들을 그냥 나열한 것뿐이라서 이런 모습들을 꼭 우리가 제가 방송을 해야 되나라고 했지만 너무 허무맹랑하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다니고 있어서 그거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일단 28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중국 대륙에 있는 수많은 성들이 현지인들로부터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고려성, 고구려성이라고 불리고 있다. 어떤 성, 어디에 있는 어떤 성이 고려성, 고구려성이라고 불리는지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현지인들에 대한 정확한 인터뷰 영상이나 인터뷰된 기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겠죠.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니까요. 지금 이게 한국사 미스테리 60이라고 해서 60가지라고 되어져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다시피 이 한국사 미스테리 60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겹치는 게 엄청 많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몇 번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60가지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여기 보면 28번도 지금 어떻게 보면 25번하고 26번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같은 얘기를 흐트려 놓고 60가지라고 할 뿐이에요. 전혀 한국사 미스테리는 60가지가 되지 않고 미스테리 같지도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정확한 인터뷰 영상, 인터뷰 기록, 그 다음에 어떤 성이 대체 어떻게 고려성, 고구려성으로 불리는 것인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백제의 의자와 흑취상제와 관련된 지명들이 중국 대륙에만 존재한다.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중국 대륙에 있었다고 하는 그런 지명들의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자, 그런 모습들을 한번 보면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핵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백제의 의자왕은 끌려갔죠, 당나라에.
당나라에 끌려갔고 흑지상지도 역시나 당나라에 투항해서 그 뒤에 당나라에서 관직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이나 흑지상지와 관련된 지명들이 당나라에 그러니까 중국 쪽에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연유로 중국에 남았을 수 있죠. 근데 어떤 지명들을 또 얘기하는 건지도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도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지명들인지 가져와 주시길 바라고요. 뭐 흑치상지의 묘가 발견된 거나 이런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흑치상지가 중국 쪽에 끌려가서 관직을 했기 때문에 흑치상지의 묘가 그곳에서 발견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흑치상지의 그 묘지석이 중국에서 발견되었다. 이거는 이들도 알고 있거든요. 흑치상지가 당나라의 투항에서 관직을 지냈다라는 것을.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나 이들은 지명이나 한자어 갖고 말장난을 하는 걸 주로 하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지명이 중국 대륙에 있다라는 것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중국 대륙의 의장의 흔적이나 이런 사람들의 흔적. 자, 흑지상지가 당에서 관직을 한 점, 그리고 부여 세비라고 하는 인물의 기록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끌려간 유민들의 흔적을 그 당시 그곳에 백제가 있었다는 흔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완전 초창기 유적이나 고고학적 증명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뻔히 끌려간 줄 알았던 왕이나 투항한 걸로 기록된 인물의 기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지식, 상식이 부족한 형태의 미스테리 지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가 패망할 당시의 지명이 한반도에는 없다. 그러나 중국 대륙에는 모두 있다. 저거 정말 이제 좀 약간 지치죠? 듣는 분들도. 지명 얘기가 이제 같은 한자권에서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채널의 실명을 얘기하진 않겠지만 뭐 뭐냐 그 여러 가지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뭐 이런 사람 이런 영상을 찍으시더라고요. 한 글자만 같으면 돼요. 한 글자만 같으면 여기가 백제다 고구려다라고 확 찍어 누르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거기에 실제로 있어야 될 지명이 없으면 아 이건 역시 뭐 중국 지도라서 그 지명이 없네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라는 말 자체가 거짓입니다. 비슷한 단어나 이런 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같은 한자권 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백제가 패망할 당시 지명이 한반도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삼국을 통일한 건 통일신라고요. 신라가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그들만의 지명이 남아 있다는 것이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죠. 자, 뭐 우리가 이제 잠깐 알겠지만 고구려의 백제의 두 번째 수도는 웅진입니다. 웅진. 자, 근데 이게 통일신라 쪽만 건너가도 웅천주로 바뀌어요. 지명 자체가. 웅진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신라가 웅진 도독부 관할 지역을 치면서 소부리주라고 하는 새로운 그 지역명을 명명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가 삼국통일을 하지 못했고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고려나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지명의 변화가 현저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일 뿐 전혀 이게 중국 대륙에 모두 있다. 모두라는 말이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모두라는 말은 그냥 거짓입니다. 전혀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영상에 지명만 갖고 지명의 한 글자만 갖고 여기가 여기다 떠드는 것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당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청도 당진이 당나라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들만 봐도 여러 가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해서 현혹을 시킨다라는 건데 항상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지만 역사적 기록과 부합하는 고고학적 증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유사 역사학자들이 지명이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고고학적인 증명이나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제가 찍은 영상에 압록강과 지금의 평양에 대한 걸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바다를 건너야만 올 수 있는 곳이 압록강과 평양이라는 점에 대한 그런 제 영상을 한번 보시고 판단을 스스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사 미스테리 60에 대한 컨텐츠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지만 보면 알다시피 굉장히 그 겹치는 것들도 많고요. 그들이 허무맹랑하게 떠돌고 있거나 그런 글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말 그대로 괴문서일 뿐이죠. 이런 문서들 뭐 힘있게 강조하면서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너무 막 이거다 이거다 해서 막 현혹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